여러분, 중국의 제조 굴기라, 한국 수출 끝장났다.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는요,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 중국의 기술력이 워낙 빨리 이게 올라와서 대한민국 수출이 예전만큼 팍팍 못할 거다. 그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지표들이. 실제로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제조업 경쟁력 지수 세계 2위로 나왔습니다. 세계 2위로.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실제 유엔 산업개발기구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걸 보시면 2002년에 21위였던 중국이 2018년에는 2위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저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시장의 상품 기술이 발전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도 말입니다. TV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이제는 우리보다 앞선 기술의 제품을 내고 있습니다. 앞선 기술의 제품. 진짜 난리죠. 반면에 대한민국은요. 2002년 11위에서 오히려 지금 한 계단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3위로 중국의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중국하고요. 기술 경쟁력도 지금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게 2018년 자료잖아요. 자료가 2018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만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인 2023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술 경쟁, 제조업 경쟁력은 더 발전했지 않을까요? 사실 중국은요. 제조 2025라고 해서요. 쉽게 말하면 중국의 제조업 기술을 적어도 말입니다. 세계 10대 반열에 올려놓고요. 첨단 제품에 대해서는 세계 1등을 가겠다는 2025년의 전략. 그게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먹혔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신성장 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5대 시장에서요. 지금 중국과 한국의 점유율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미 2011년에 우리가 4.7%였고요. 중국은 9.1%였습니다. 2016년에는 우리가 5.5%는 살짝 올라갈 사이에 중국은 11.9%가 됐고요. 2021년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차이가 나죠. 우리는 5.1%, 5.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13.5%로 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정부 자체가 대한민국 기업을 적폐 세력 삼아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조졌잖아요. 그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 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중국은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이것을 보면 한국 수출이 끝장났다 이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죠. 수출이 줄어들잖아요. 점유율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 끝장났다는 단어 자체도 제가 강하게 썼긴 하지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겠구나 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국은 1분기 성장률이 4.5%예요. 작년 3분기에 3.9% 성장하고요. 4분기에 2.9% 성장하고요. 1분기에 4.5% 성장했으나 리오프닝의 효과는 없잖아요. 물론 이 4.5% 성장한 것이 대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들 두 국가가 무기를 수출하고 원유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더 늘어났을 거라고도 예상은 해요. 게다가 중국의 어떤 전략은 수출 경쟁력이 아니라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을 하겠다. 이런 전략까지 쓰기 때문에
달라졌을 거라고도 생각은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그 시선은요. 엄청난 화살이 돼서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리오프닝의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중국 무역 수지를 보면 2013년에 62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한 게 최고였습니다. 그 이후로 떨어져서 말입니다. 2023년 올해입니다. 1월부터 5월 20일까지 하면 133억 4,700만 달러의 적자가 났습니다. 1992년에 10억 7,100만 달러의 적자가 난 이후로 지금 거의 21년 만에 또 적자가 나기 시작했나요? 엄청나죠. 우리의 경쟁력이 중국에서 먹히지 않는다. 이제는 중국이 예전같지 않다. 달러밭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중국에 대한 어떤 상황, 이게 기술 역전이 되면서 중국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미 그전에 감지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감지를 못했어요. 예,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 거기에 대한 국가적 전략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적자 보세요. 적자. 지금 보면 2023년에 1월 2월 3월 4월 5월 계속 적자잖아요. 네,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지금 올해만 113억 4,700만 달러의 적자예요. 작년에는 그래도 12억 5천만 달러의 흑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자를 낸다는 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예. 게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지표가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3년 이후에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 수출액 변화를 보면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2013년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2013년에 최고로 올라갔을 때죠. 예, 628억 1천만 달러까지 올라갔을 때니까 그 2013년에 1242억 달러가 지금 2016년에는 무려 말입니다. 1002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1002억 달러까지. 2018년에는 반짝 반등을 하는 듯 보였으나 예, 2020년에는 다시 1037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제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이 필요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도체마저 저들이 말입니다. 자립을 이루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 기업인들도요.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중이 대중 수출 기업 300개사 중에 17%나 됩니다. 회복이 어렵다. 게다가 2년이나 5년 후에 회복하겠다 40%고요. 내년에 회복한다는 27.3%고요. 올해 회복한다가 15.7%입니다. 문제는 회복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17%가 늘어났다는 사실은요. 그만큼 중국 시장은 이제 옛날 시장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각국의 어떤 수출 비중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별로 안 줄었습니다. 예, 1.7% 감소했습니다. 일본도 말입니다. 19.5% 감소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28.2% 감소했거든요. 예, 이것을 보면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을 필요치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표들이 나오는 족족 보면요. 심각성이 굉장히 커지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는 중국에 밀린다는 말이 이제는 아주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빼고는 다 밀린다 이야기하잖아요. 예, 디스플레이 밀리죠. 조선 밀리죠. 철강 밀리죠. 안 밀리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 간다.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빼고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수출 다변화를 할 것인가. 그 속에서 우리가 초격차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이 잃어버린 5년이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이 되찾는 5년이 됐으면 저는 진짜 좋겠습니다.